우리가 패트리엇 생산 라이선스를 드릴게요. 멋지지 않나요? 이건 상황을 고조시키지만 동시에 끝을 향해 나아가게도 도와줘요. 러시아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수위 상승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미국은 마침내 우크라이나 상공을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만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기분 좋은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급격히 바뀌었고 이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독재자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동의하면 적어도 이를 위반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나중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젤렌스키에게 푸틴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 방문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뒤에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젤렌스키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Зеленский на закрытой части. 이와 관련해 서방 언론들은 우크라이나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의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평화 계획을 조용히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전략을 세웠으며 이 전략이 효과를 거두었고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비공개 회담 이후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조차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 만난 결과와 이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함께 신속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제가 만날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믿기 어렵죠? 오벌 오피스 때부터 지금까지 제 생각에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시작일지도 몰라요. 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월 8일 앙카라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남이 열렸습니다. 이 만남은 공개 기자회견과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두 정상의 만남은 나토 국가 및 정부 수반급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모든 동맹국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해진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나토 회원국 정상들의 최종 성명에서 러시아는 유럽 대서양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들은 5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방위물자 구매를 발표했으며 방위산업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동 생산 역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미국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6년의 동맹국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이며 미국은 제외됩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지원 및 후연을 위해 70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추가 지원 패키지입니다. 더 나아가 동맹국들은 2027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한 모두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트럼프는 평화 중재자 역할만 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응하는데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트럼프는 아무리 강하게 원한다고 해도 이미 자신의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맞서 취하는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푸틴을 도와주고 싶어 하거나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과 별개로 완전히 독자적인 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어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장거리 조기 경보기도 나토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것들을 포기하고 스웨덴산을 주문합니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곧바로 협상의 주요 주제가 방공,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드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즉, 무인기 거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두 나라 간 협력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어떻게 전쟁을 멈추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평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첫 번째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깊숙한 곳을 겨냥한 공격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이 러시아 영토를 겨냥할 경우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기자가 트럼프에게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에 대해 논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종의 혼란이 있었고 많은 러시아어 및 우크라이나어 언론들이 상황을 잘못 이해해서 일부 발언을 마크 루비오에게 잘못 돌렸습니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자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자국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기자의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면 그는 질문을 잘 못 들어 마르코 루비오에게 설명을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결국 기자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러시아인들이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실제로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가 나서서 발언했습니다. 인용. 이것은 에스컬레이션이지만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강화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조하자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를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군수공장 공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질문을 좀 다르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수공장과 정유소에 많은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러시아는 연료가 바닥났어요. 마르코, 네가 그 질문에 답해보는 게 어때? 네가 중심에 있으니까. 당신 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은 곳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을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저도 그게 바로 지난 몇 달 동안 이 전쟁에서 바뀐 역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자국 영공을 방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갈등이 심화되지만 동시에 끝을 향하게 돕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바로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석유 및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토프 석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로스네프티, 크라스노다르 압축소, 보로네시에서 237km 떨어진 보리소글렙스크의 군 비행장, 그리고 타간로그 근처의 두 유조선, 니즈네캄스크의 석유 및 화학 공장도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이틀 동안 크림반도로 연료를 전달하려던 유조선 19척을 이미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미 물트럭과 우유트럭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반도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것을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이에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은 공습 대응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패트리엇이 자동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전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패트리엇이 자동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대신 수동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패트리엇의 작동 방식입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군인들이 직접 표적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두 발이 아니라 한 발의 미사일만 발사합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효율이 감소한 주된 이유는 미사일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엇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도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항공체계의 운용자는 공격할 표적과 그 순서를 자신의 재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부족하고 값비싼 미사일을 값싼 러시아 드론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 공중 표적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오직 가치 있고 위험한 표적만을 타격해야 합니다. 자, 여기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소식이며 과연 이루어질지 고민했던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을 직접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젤렌스키와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생산할 권한을 제공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지만 여러분은 이 복잡함을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생산하며 현재 4개 공장을 짓는 회사가 앞으로 2-3개월 내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패트리엇을 주문하면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토마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특정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엘리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의할 것 중 하나는 이 기술의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해주지 않는다고는 불평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직접 하세요. 작은 새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조 권한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사실 복잡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금방 파악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4개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회사들은 만약 여러분이 패트리어트를 구매한다면 2-3개월 안에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우리는 특정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엘리트 장비는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할 것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직접 만드세요. 직접. 오늘 정말로 큰 돌파구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미국 외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위한 이런 라이선스를 받은 나라는 단 2곳뿐입니다.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팩3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제가 강조하자면 아직 생산 설비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팩3 미사일 생산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방어용입니다. 러시아인데 그리고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6월 초 제27 정상회담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매우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상공에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와의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그것이 타당하고 분쟁 종식에 도움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곧 더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비행금지 구역 없이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재공격에 대비한 모든 필요한 안전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편으로는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영공을 완전히 보호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이 아닌 전쟁 종료 후 안전보장 틀내에서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만약 이것이 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은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상공 폐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전면전 시작 후 계속 요청해온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이미 좋게 느껴집니다. 즉, 최소한 단호한 거절은 없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도 평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원에서 두 사람의 싸움에 비유하며 때로는 싸움을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늘 서방 언론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좋아하는 신문인 뉴욕 포스트는 오늘 아주 노골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의 평화 계획을 거부하고 트럼프에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공원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냥 두면 된다고 했을 때 그는 약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는 싸울 기회를 줬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가 게임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연방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28개 조항의 계획 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제 전장의 상황이 바뀐 것을 고려해 더 유리한 합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과의 협상 후 직접 추진했던 28개 조항의 평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가을에 28개 조항의 평화 계획을 논의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뉴욕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그 계획을 완전히 버리고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욕 포스트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3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오라 스테파니시나는 이것이 전쟁 종식에 더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트럼프가 푸틴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크렘린에 압력을 가해 전쟁을 끝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모스크바가 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압박 전술에 주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의 막정 마크에서 유럽 외교관들은 유럽 지도자들이 한 달 전 G7 정상회의에서 이미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를 짐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봐달라고 촉구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체는 전쟁 종식 외에도 젤렌스키가 오늘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장기적 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고 설득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미국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구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구매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론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드론을 생산하지만 그들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멋진 무인기가 있고 미국은 자국 군대를 위해 그 드론들을 구매할 것이라고요. 트럼프는 갑자기 젤렌스키를 거의 최고의 파트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지금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죠. 믿기 어렵지 않나요? 오벌 오피스 시절부터 우리는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 우크라이나에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 훌륭한 자산들,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후에 트럼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이 나라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우리가 소유한 땅이 있고 그곳에 광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리 금속과 전반적인 광물에 관한 협정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컨소시엄입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인 전쟁을 오래 끝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너무 복잡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푸틴이 평화를 원하며 자신이 협정을 맺으면 푸틴이 이를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협정을 맺는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좀 순진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도널드 트럼프 인용문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해결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많은 전쟁을 해결해왔고 제 생각에 이 전쟁은 그 중에서 가장 쉬운 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즉 젤렌스키도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건 가장 쉽거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푸틴 대통령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젤렌스키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지만 제가 푸틴 대통령과 했던 모든 일은 괜찮았고 잘 됐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위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블룸버그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고 그들은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유럽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고 스페인을 공격했으며 대륙에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 문제라고 부르는 주제를 꺼냈고 다시 한번 그린란드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관리들은 회담 전에 미국 대통령의 관심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릴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단지 일반적인 지지 성명만 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계속 판매할 준비가 있으며 유럽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연설에서 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목표 달성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우크라이나에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유럽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중재자로서 도구만 제공하고 한 발 물러서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이는 우리에게 더 유리합니다. 트럼프가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크라이나는 그의 평화 계획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가을 도널드 트럼프의 28개 조항으로 된 평화 계획에 동의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항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 계획은 이제 아무도 특별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카드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 것이 미국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공로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간접적 징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오늘 터키의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가 평화에 나서도록 촉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이 앙카라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인 PURAL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매우 중요한 발언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씨의 평화적 비전을 공유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필요 목록을 작성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우리가 자체 국가 비축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 외에도 우리는 퓨어를 통해 계속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우리는 소통 채널로 러시아가 평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도널드 트럼프 씨가 보여준 단호한 입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보시다시피 터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일 덕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자신의 친구이자 동료라고 부르기도 했죠. 아무튼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맥락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다시 시작된 전쟁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이미 직접적으로 협상은 끝났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란도 협상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